순창에서 불법으로 염소를 도살한 개 농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동물 사체를 개먹이로 주는 등 동물을 학대한 정황도 대거 포착됐습니다. 순창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신임 송종석 순창군 의장은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열린 소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2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생활인구 등록 시범 사업 실시와 농어촌 지역 필수 의료체계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순창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농촌 유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 예산 180억 원을 확보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순창에서 불법으로 염소를 도살한 개 농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또 해당 농장이 동물의 사체를 개의 먹이로 주는 등 동물을 학대한 정황도 대거 포착됐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순창군 유등면의 한 개사육 농장입니다. 한 남성이 트럭 뒤에서 검은 동물 사체를 옮깁니다. 이후 시뻘건 토치를 이용해 사체를 태우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31일 새벽 5시 40분쯤 동물보호단체와 경찰 등이 해당 농장을 습격해 발견한 것은 잔인하게 죽은 염소의 사체였습니다. 농장 안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애들을 죽일 때 고무줄로 입을 묶어서 그다음에 칼로 목을 따는 거예요. 방열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죽이는데 저는 이 도살장을 참 많이 다니는 동물권 활동가인데 이런 현장은 또 처음 봐요. 철창 안에 갇힌 개들 옆에는 동물 사체들이 먹이처럼 놓여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농장에 남아있던 개 13마리는 치료를 받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개 13마리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센터나 이쪽으로 격리를 해가지고 치료하는 걸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어요. 순창경찰은 60대 농장주를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2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차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등 16명의 의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생활인구 등록 시범 사업 실시와 농어촌 지역 필수 의료체계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도내 6개 시군이 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청과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과 공동으로 신청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6개 지역 모두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최대 1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지원됩니다. 지역에선 사업비를 활용해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특색을 살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발효바이오 산업과 농촌 유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은 특구 선정에 따라 3년간 국도비 117억 원을 포함한 180억 원을 확보해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 발효바이오 산업과 농촌 유학 1번지를 비전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교육 발전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실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K-팻과 치즈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이번 교육발전특구 선정으로 3년간 국비 90억 원을 포함해 180억 원을 들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반려동물과 치즈 산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에는 반려동물과 치즈 산업을 통한 지역 정주형 전문 인력 양성 등이 담겼습니다. 제9대 순창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순창군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손종석 의장을 김남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손종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당선된 기쁨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장으로서 의원들과는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군정 운행에 있어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동시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열린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국 바람직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성으로 바탕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기하며 투명하고 열린 소통을 통해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순창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인구 감소입니다. 다행히 2년 동안 지금 순창군의 정책에 맞춰서 인구는 유일하게 줄지 않는 지역이 하나인데요. 인구 유입과 균형 규정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이 순창에 머물고 싶어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떠났던 청년들이 퇴직 후 고향을 찾는 준장년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균형 규천하는 분들의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고 정책과 주거를 실질적인 도움이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순창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창이 발전하려면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그리고 국민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를 깊이 고민하며 좋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정 활동에서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로 상의하고 충분히 토론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부에 적절한 지원을 하면서 의회도 본연의 역할인 견제를 철저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은 앞으로 우리 의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정책이나 조례를 논의할 때 이론적인 논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다른 복잡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더 많은 현장을 찾고 더 많은 주민을 만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네,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열사병이나 탈진 같은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시 산홍동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토마토 줄기를 유도하는 끈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비닐하우스 내부는 찜질방이 따로 없습니다. 오전 11시인데 비닐하우스 안 온도는 50도에 육박합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온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습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비닐하우스 옆면을 전부 열어두었지만 열기가 가시질 않습니다. 작업자들은 땀에 머리카락이 다 젖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10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일을 할 만은 한데 11시부터 1시까지는 온도가 좀 높아서 하우스에서 일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끝날 수가 없죠. 농사일은 이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한없이 해야 돼요. 폭염 속 야외 활동이 계속될 경우 체온 조절이 힘들고 탈수로 인한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 질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지난 28일까지 발생한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995명, 사망자도 4명이나 나왔습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실외 작업장이 29%로 가장 많았고 논과 밭이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낮 시간대 무리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야외 작업을 해야 한다면 수시로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합니다. 장시간 일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나른해지면서 그냥 바닥에 눕고 싶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얼른 119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조기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온열 질환은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수출이 좀처럼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나서는 기업은 늘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10곳 중 9곳이 5년 이내에 수출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북 수출은 지난 2022년 9월 6억 5,7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의 반전도 없이 내리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수출 100억 달러를 외친 게 엊그제 같지만 지난 2022년 82억 달러에서 지난해 70억 달러까지 수출 규모가 줄었고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올해는 60억 달러 선까지 내려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 속에 전북 수출 기업 1년 생존율은 고작 42.4%에 불과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생존율은 수출 진입 기업이 연속해서 수출 활동을 유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수출에 도전장을 낸 전북 기업 10곳 중 9곳은 5년을 채 버티지 못하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영세업체가 많다 보니 수출선을 뚫기도 힘들지만 유지하기는 더더욱 힘든 현실이 반영됐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조성된 공영 주차장이 무료로 문을 열었습니다. 부안군은 터미널 공영 주차장 내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8월 20일부터 주차장을 유료화합니다. 남원 미꾸리 추어탕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조리식 추어탕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까지 수출됩니다. 남원시는 추어탕 5,300여 팩이 첫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추어탕은 국내산 미꾸라지와 시래기로 만든 추어탕을 살균 처리한 것으로 뜨거운 물이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즉석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 전문기관인 군 네이버스 전북 남부지부가 고창 90호 해수욕장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아동 배움 보장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른바 배움의 빈 공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사각지대 실태를 알리며 서명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조자영 군 네이버스 전북 남부지부장은 캠페인을 통해 모든 아동의 단절 없는 배움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